은퇴한 교장 최은숙 여사님의 아침은 늘 자부심으로 시작됩니다. 70평생 그녀의 이름 앞에는 최초의 여성 교장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자랑,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최고의 작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업가 아들 이정훈 씨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표지 모델로 나온 경제 잡지를 흐뭇하게 쓸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죠. 내 아들이지. 저렇게 똑 부러지고 반듯하니 누가 감히 흉을 보겠어. 그녀의 모든 가치와 자부심은 오직 하나, 아들 정훈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김지영 씨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아침상을 차려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왔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밤새 푹 고아낸 사골국이에요. 최 여사님은 잡지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숟가락으로 국물 맛만 힐끗 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썼다만 이게 뭐냐? 국이 기름지고 짜다. 넌 어쩜 이렇게 정성을 들여도 맵시가 없니? 어머님, 죄송해요. 입에 안 맞으세요? 됐다, 치워라. 내가 뭘 안다고 반찬을 이따위로 해? 제발 내 서방, 정훈이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반만이라도. 지영 씨의 두 손이 쟁반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시작된 가시돋침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며느리의 상처받은 얼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저 다시 잡지 속 아들의 얼굴만 대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들만 편애하며 살아온 최 여사님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기사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던 최 여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비릿한 무언가가 역류하는 것이 느껴졌죠. 최 여사님이 반사적으로 입을 막았던 손을 뗐을 때 그 손바닥과 새하얀 아침 식탁보 위로 시뻘건 피가 울컥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의자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며느리 지영 씨의 절박한 비명만이 고요했던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정신없이 실려온 병원 응급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 지영 씨와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정훈 씨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급성 간경화 말기입니다. 지금 당장 간 이식을 받지 못하시면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간 이식? 병실에 누운 최은숙 여사님은 창백한 얼굴로 의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 공포는 아주 잠깐이었죠. 그녀의 눈은 곧바로 병실 한쪽에서 자신을 간호하던 완벽한 아들 이정훈 씨를 향했습니다. 저 아들,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인 아들이 저기 있는데 죽음 따위가 감히 자신을 데려갈 리 없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아들 정훈 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당연한 순서라는 듯 의사에게 말했죠. 선생님, 당장 검사 준비해 주십시오. 제 간을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아들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여사님은 이미 모든 병이 나은 듯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지. 그녀의 마른 뺨 위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렇게 든든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녀는 아들만 있으면 설령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위한 체열과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최 여사님은 다시 한번 아들을 가진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묵묵히 수건만 적시던 며느리 김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어머님, 저기, 왜 그러냐? 시끄럽다. 정훈이 검사 잘 되라고 기도나 할 것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혹시, 만약을 위해서요. 저라도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최 여사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느냐? 어딜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왜 나서 너는 정훈이를 못 믿는 게냐? 아니면 이 와중에 내가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게야? 방정맞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만에 하나라도 시끄럽다. 두 번 다시 그따위 소리 입 밖에 내지 마라. 내 아들 정훈이면 충분해. 내 아들이라고. 최 여사님의 호통에 지영 씨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러움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하지만 최 여사님은 그 눈물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하루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최 여사님은 아침부터 내내 시계만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정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정훈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의사가 뭐라더냐? 최 여사님이 침대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얼굴이 어둡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그의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들은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종이를 받아들여 손을 뻗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 종이를 어머니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병원 실수예요. 그의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 그 위에는 친자 확률 0%라는 믿을 수 없는 글자가 검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안 돼. 내놔봐라, 정훈아. 최 여사님이 절박하게 소리치며 종이를 빼앗으려던 순간 아들 정훈 씨는 어머니의 눈앞에서 그 검사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들 정훈 씨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검사 결과지. 그 종이 조각들은 병실 바닥에 흩어져 최은숙 여사님의 자부심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자 확률 0%. 그 6글자는 그녀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망치질과도 같았죠. 아니야. 아닐 거야. 병원 놈들이 미쳤어.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0%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최 여사님은 침대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그 격렬한 분노이건 병원 실수예요. 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 정훈이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이건 명백한 병원의 실수임이 틀림없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아들 정훈 씨는 그날 이후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병원 원장을 만나고 검사실에 항의하며 있을 수 없는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고 난리를 피웠죠. 최 여사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효자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김지영 씨의 눈에는 어쩐지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덮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이 검사 결과지를 찢어버리던 그 순간의 눈빛을요. 그것은 충격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듯한 분노였죠. 최 여사님은 아들이 버리는 소동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무너지자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식사도 거부하고 약도 거부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영 씨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알 수 없는 의심이 싹 텄죠. 만약 정말 아버님 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영 씨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간 이식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호자분도요? 네. 혹시나 해서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께는 시어머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시면 불같이 화를 내실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며느리의 절박함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시어머님 몰래 자신의 피를 뽑았습니다. 아들 정훈 씨가 병원을 상대로 재검사 소동을 벌이는 바로 그 시각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재검사 결과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복잡하고 창백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몇 번이나 뒤적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됐소? 의사 양반, 재검사 결과 나왔소? 아니면 그냥 가시오. 나도 이제 다. 그게 아닙니다, 어머님. 아드님 재검사 결과가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 며느님이. 의사는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며느님이 몰래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의사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금방이라도 떨어뜨릴 것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학적인 소견을 전하는 의사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혹은 끔찍한 비극을 목격한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그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재검사가 또 0%가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의사 양반, 뭘 그렇게 뜸을 들이시오? 내 아들 재검사 결과가 나왔소? 아닙니다, 어머님. 아드님 재검사 건이 아닙니다. 의사는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리고는 병실 문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죠. 그곳에는 며느리 김지영 씨가 시어머니의 호통이 두려워 들어오지도 못한 채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님이 받으신 검사.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며느리. 아니, 그 쓸데없는 짓을. 피 한 방울 안 섞이네 검사 결과가 뭐 대수라고. 최 여사님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피가 섞였습니다. 뭐라고? 이게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머님, 며느님이, 김지영님이. 의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유전자 99.9% 일치로 어머님의 친따님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땡, 땡. 벽에 걸린 시계추 소리만이 멈춰버린 시간 속을 유영했죠. 딸. 최 여사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99.9%, 아들이 0%, 며느리가 99.9%,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공한 아들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못 배우고 가난한 며느리라며 모질게 구박하고 멸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짜였고 그 며느리가 진짜였다고요? 그녀의 70평생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자부심이, 그녀의 편견과 아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병실 문 쪽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며느리, 아니, 딸 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그 얼굴, 자신을 닮아 유난히 고집세 보였던 그 눈매, 가난한 집 출신이라며 그토록 짓밟았던 그 며느리가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그녀의 몸이 그대로 침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지영 씨의 절규와 함께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린 최 여사님의 눈앞에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정훈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 정훈이, 우리 아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길 바라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신까지 한 이 충격적인 상황. 그가 지어야 할 표정은 슬픔이나 충격 혹은 혼란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신했다 깨어난 어머니도, 울고 있는 아내 지영도, 안절부절 못하는 의사도 아닌 그저 바닥에 떨어진 99.9% 검사 결과지만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바닥에 검사 결과지를 주워들고는 의사를 향해 나직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따위 쓸데없는 검사하랬어. 아들 정훈 씨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병실 안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누가 쓸데없는 검사하랬어. 그것은 병원의 실수를 탓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완벽했던 자신의 30년 연극이 예기치 못한 실수로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한 범인의 분노였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실신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채 아들의 그 낯선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자랑이라 믿었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끔찍한 괴물처럼 보였죠. 정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말씀드리죠. 정훈 씨는
찢어버린 0% 검사지를 홧김에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난 당신 아들 아니오. 30년 전 병원에서 날 당신 딸년이랑 바꿔치기 한 건 내 진짜 어머니 박 간호사였소. 평생 부잣집 아들로 한번 살아보라고. 당신 딸년은 평생 가난하게 살 팔자였던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억울함에 차 있었죠. 최 여사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인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던 겁니다. 그럼, 지영이가, 네, 그 재수 없는 며느리년이 당신 친딸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겁니까? 이제 와서 저 가난뱅이 년을 딸로 삼으시게. 정훈 씨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문가에 서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얼어붙은 아내 지영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지영 씨 역시 자신이 평생 구박받던 시어머니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정훈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의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이 수술 당장 중단하십시오. 저 여자 지영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선망 증세 망상가 심각해서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수술을 막아 최 여사님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지영 씨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두려는 속셈이었죠. 정훈 씨가 최 여사님의 침대를 거칠게 밀어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문가에서 울고만 서 있던 며느리, 아니, 딸 지영 씨가 그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생 남편의 말 한마디 거역 못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에 숨죽여 살던 그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비켜. 당신도 이 노인네랑 같이 엮여 들어가고 싶어? 싫어요. 싫어. 평생 날 구박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요. 내가 살릴 거야. 당신 같은 살인자 손에 돌아가시게 안 둬. 지영 씨는 작은 몸으로 침대를 막아서며 남편 정훈 씨를 온몸으로 밀어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는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믿었던 바로 저 딸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모정이었습니다. 지영아.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을 막아선 지영 씨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딸아. 지영 씨도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의 첫 만남이자 거대한 적을 향한 첫 번째 동맹이었습니다. 내 딸아. 지금부터 저놈을 잡아야 한다. 저놈의 진짜 어미. 그 간호사를 찾아야 해. 아들 정훈 씨가 병실을 나간 그 순간부터 시간은 적이 되었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간 이식이 시급한 환자였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30년 만에 찾은 딸 지영 씨를 지키고 가짜 아들의 죄를 묻는 것이었죠. 지영아. 내 딸아. 그 간호사 박선희. 이름이 박선희였어. 내가 내 아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독 정훈이한테 잘해줬지. 그땐 그저 친절한 줄로만 알았는데 최 여사님은 쇠약한 몸을 일으켜
평생을 교장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간호사 기록을 뒤지는 것은 쉽지 않았죠. 지영 씨 역시 남편이었던 정훈 씨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정훈 씨가 평소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기적으로 돈을 붙이던 차명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역시나 박선희였습니다. 추적 끝에 그들은 박선희가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에 숨어 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녀는 병원 주치의의 만류를 뿌리치고 링거 바늘을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그 아파트로 향했죠. 지금 잡지 못하면 정훈 씨가 그녀를 영원히 숨겨버릴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격보다 아들 정훈 씨의 손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낡은 아파트 503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선혜 씨, 박선혜 씨. 지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며칠 전 싼 듯한 짐가방 자국만 선명했죠.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 찾으러 왔어? 1시간 전에 웬 고급 세단이 와서 싣고 가던데. 공항 간다고. 이민이라도 가는 것처럼 짐이. 공항?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죠. 어디? 최 여사님이 휠체어 위에서 애타게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지영 씨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저 여자예요, 어머니. 박선희. 저 멀리 박선희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잡아야 해. 지영 씨가 인파를 헤치고 달려갔지만 고객님 탑승권 없이는 못 들어가십니다. 라는 보안 요원의 단호한 제지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박선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동남아의 한 국가로 떠난 뒤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휠체어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그저 텅 빈 출국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 씨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김지영 씨? 여기 병원 원무과입니다. 방금 아드님 이정훈 보호자님께서 어머님 병실을 옮기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이정훈 보호자님 말씀으로는 최은숙 환자님께서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선망 증세 망상가 심각해지셔서 다른 환자분들의 안정을 위해 보호 격리 병동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면회는 당분간 금지입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죠. 그들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호 격리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입 통제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육중한 철문은 카드키 없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어주세요. 저기요. 우리 어머니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영 씨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정훈 씨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차가웠죠. 지영 씨,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내 어머니야.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제 내 어머니는 판단 불능 상태가 되셨어. 정훈 씨는 지영 씨를 밀치고 통제 구역의 문에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영 씨. 이제 당신은 이 집 며느리도 저분 딸도 아니야. 그저
내 어머니를 해치려는 망상 환자일 뿐이지. 다시는 내 어머니께 접근하지 마. 철컥 마이너스. 육중한 철문이 지영 씨의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쇠약한 몸,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딸이었던 지영 씨는 그렇게 문 밖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 정훈 씨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은숙 여사님은 보호격리병동이라는 합법적인 감옥에 갇혔죠. 시끄럽게 방해하던 며느리, 아니, 아내였던 지영 씨는 망상 환자로 낙인 찍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비밀의 유일한 증인, 친어머니 박선희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법적 후견인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최 여사님의 막대한 전 재산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옮기는 일이었죠.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자신을 30년간 속여온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영원히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본점의 가장 깊숙한 곳, 호화로운 VIP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방 안을 감쌌죠. 은행 지점장이 공손하게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정훈 후견인님,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최은숙 여사님의 모든 자산이 요청하신 스위스 계좌로 이체됩니다. 정훈 씨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묵직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간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가 막 서류에 첫 획을 그으려던 순간 룸 안의 대형 TV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긴급 기자회견장입니다. 30년 전 국내 굴지의 A병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었다는 충격적인 양심 고백이 정훈 씨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툭 소리를 내며 값비싼 원목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TV 화면에 고정되었죠. 화면 중앙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 단상 위. 그곳에는 공항에서 놓친 줄 알았던, 아니, 분명히 해외로 도피시켰던 자신의 친어머니 박선희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 김지영 씨가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절망과 추격전은 모두 정훈 씨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지영 씨는 박선희가 도망치기 전 이미 그녀를 만나 설득했던 것입니다. 당신 아들 정훈은 당신까지 버릴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라며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죄책감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마이크 앞에 선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30년 전 A병원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부잣집 따님 김지영을 가난한 제 아들이 정훈과 그녀의 고백은 전국의 안방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지영 씨는 이어서 결정적 증거라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최은숙 그 여자가 다 알았어. 당장 해외로 떠나. 내가 수술 못 받게 해. 그 여자 죽게 만들 테니까. 정훈 씨가 친어머니 박선희를 협박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 저 미친 것들이 VIP 룸안. 정훈 씨는 사색이 되어 TV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서류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문을 향해 몸을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VIP 룸의 육중한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TV 속 기자회견을 보고
실시간으로 출동한 경찰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 사기 및 살인 미수, 존속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병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30년간의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한 남자의 인생은 차가운 철창 속에서 그 막을 내렸죠. 그리고 이곳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한 수술실에서는 두 모녀의 엇갈린 운명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이자 딸이었던 김지영 씨의 건강한 간 일부가 최은숙 여사님의 몸에 무사히 이식되었죠.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마치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한 병실 천장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했죠.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낯선 고통이 아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침대 곁에 엎드린 채 지쳐 잠든 지영 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구박하고 멸시했던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친딸의 얼굴이었죠. 링거 바늘이 꽂힌 지영 씨의 손이 잠결에도 시어머니의 손을 놓칠세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최 여사님은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여린 몸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풍파를 견뎌냈고 결국 자신의 몸을 나눠 생명을 이어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잠든 딸의 얼굴을 70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고집스러워 보였던 그 눈매도, 가난에 찌들었다고 무시했던 그 마른 뺨도 전부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영아.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생을 너 며느리라고만 불렀던 그 이름을 말이죠. 지영아, 내 딸아. 그 나직한 부름에 지쳐 잠들었던 지영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 마취에서 깨어난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최 여사님은 대답 대신 지영 씨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70년의 아집과 편견을 모두 녹여내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영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간 겪었던 서름과 구박,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 모든 것이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내 딸아라는 그 부름에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지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최 여사님도 그런 딸의 머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진짜 모녀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듯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